자, 오늘은 그 부동산 정책론 공부할 겁니다. 정책론. 자, 144페이지 볼게요. 144페이지. 자, 우리 교재, 그 노란한 교재는 그 95페이지부터 있을 겁니다. 95페이지부터 딱 있으니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가 체크한 문제 있죠? 요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직가고는, 직가고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도시 인근에 토지가 있는데 뭐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오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자, 당연히 이런 데 이용하려고,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땅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뭐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면 별 상관없는데, 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자들,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다가 여기 맞물려 갖고 투기꾼들 막 서로 막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 지가 이상으로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지가 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지가 고가 생긴다면 부동산 개발회사의 수익성을요, 만약에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땅을 비싸게 구입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낮추는 바람에 경기 부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직가고는요,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 가격이 낮춰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겠죠. 이런 거 보상금 책정하려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땅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자, 높아지는 바람에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재정 부담이 어떻다고요? 증가된다 해줘야 돼요. 3번 볼게요.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임으로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우리 토지 이용에 있어서 대체성이 제약된다는 얘기죠. 받고 소비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도시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도시의 주거 집중이라든가 지가 고의 문제라든가 투기 심리의 만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회 요인의 변화, 이런 것들은요, 토지 문제를 점점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구의 지역 간의 이동, 그러니까 도시로 집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 토지의 입지 경쟁, 이런 것들이 토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뭐 좋은 얘기 다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2번 답하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5번. 자, 우리 그 슈바베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따서 슈바베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슈바베 지수는요, 생계비 총액 중에, 자, 생계비라는 게 뭐냐면 돈 벌어서, 자, 저축하지 않고 쓰는 돈은 다 뭐라고요?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총액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뭐라고요? 슈바베 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갑이라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뭐 1,000만 원 정도는 법니다. 1,000만 원. 자, 을이라는 사람은요, 공장 나가서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100만 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그러면 갑 같은 경우에는, 자, 볼게요. 자, 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벌어서 옷 사 입고, 속옷 같은 거,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거 내면 더 이상 쓸 돈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옷 사 입고, 명품도 사입해야 되고, 외식도 좀 해야 되고, 뭐 조경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이거 외에도 이 사람은 각종 문화 활동도 합니다. 오페라 같은 것도 구경해야 되죠. 그리고 골프도 좀 쳐야 됩니다. 체육 활동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요, 안 가요? 여행도 다녀야 되고, 가끔가다 이제 CEO 과정이라고 해서 최고위 과정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최고위 과정 이런 데 들어가면요, 대한민국에 힘께나 있는 사람들 있죠. 돈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릭들 모여서 일주일에 공부를 한 번 정도 하면 졸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날 뭐 술이나 처먹으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사귀고.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다 가서 공부도 좀 해야 되죠. 말이 공부지 사람 사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아무래도 이 고소득층일수록 생계비 총액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요, 주거비 부담, 그러니까 생계비 총액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일수록 슈바베 지수가 낮다 해줍니다. 슈바베 지수가 어떻다고요?
낮다 이렇게 줍니다. 자, 낮으니까 주거비 부담 능력이 주거비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하겠죠? 주거비 부담이 어떻다고요?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저소득층일수록 슈퍼비수가 높겠죠. 그러면 주거비 부담이 커요, 작아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구의 주택 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택 부담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는 걸로 옳은 것은, 다시 말하면 주택 부담이 감소하는 걸로 옳은 것이죠. 요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슈바베 지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슈바베 지수는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답니다. 이런 경우는 주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저소득층은. 그 다음에 자, PY 비율 아니면요 PIR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PIR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연간 소득 대비 자, 그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주택 가격,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가격 평균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연간 소득이, 자,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PIRB도 내려가는 거죠. 주택 가격이 하락할수록 주거비 부담은 작아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자, 사람들의 연간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비 부담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PIR 혹은요 PY 비율이 작아질수록 주택 부담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PY 비율도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주택 부담은 작아지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죠. 요거는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자꾸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주택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낮아질수록 주택 부담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5번을 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풀기가 힘들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슈바비 지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고소득층일수록 슈바비 지수는 높아요, 낮아요? 낮으니까 주거비 부담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만, 그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148페이지에,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려고 하냐, 개입의 근거, 개입의 기능, 뭐 이런 것 좀 알아볼게요. 정부 정책의 기능, 이런 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노랑책 교재 보면 9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9페이지. 자,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이쪽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딱. 자, 먼저 이렇게 조금 낮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어떻다고요? 배분됐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자원 배분을 실패했다 해서 이걸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이 어떻다고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안 이루어져? 균형 이루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이 균형점에서 거래가 된다면, 자, 생각해 볼게요. 균형점에서 거래가 된다면 P0, Q0. 그러면 이때는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에 비하여 거기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 있죠. 여기에 맞춰서 적정히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시장이 어떻다고요? 성공했다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자, 만약에 시장 균형각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게 되면 이만한 가게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물건 남아요, 안 남아요? 물건이 남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짐에 따라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만큼 팔려다 뭐하러 팔아, 안 팔겠다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P2 수준으로 벗어나게 되면 물건이 모자라죠.
그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요, 항상 균형점이 이룬다는 얘기죠.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는데 뭐 이런 얘기가 뭐 필요하냐? 이거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의 논리입니다. 누구라고요? 자본주의 학자들, 고전학파의 논리인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균형점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완전 경쟁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요, 때로는 구조적으로 아니면요, 인위적으로 물건이 모자라거나 남아돌거나 모자란 경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할게요. 시장은 이렇게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 상태가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요, 누구는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근데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그럼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기면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어떤 자원이 한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누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자, 대표적인 경우가 독점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요? 독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조금 있다 하겠지만 훨씬 적게 생산합니다. 어디라고요?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 안 챙겨? 챙기죠.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인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죠. 근데 정부에서 못 팔게 하거나 아파트 못 짓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구조적으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 상태가 지속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집니다. 여기에는요, 뭐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 존재하거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거나 아니면요, 공공재가 존재하거나 아니면요,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요, 자, 외부 효과 이런 게 생긴다면요, 필연적으로 시장은 어떻다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면 대화인데요? 안 되겠죠. 정부가 나서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누구는 손해보지 않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물건이 남아돌면 자원의 낭비를 가져와 안 가져와요? 그러면 그 나라가 적정한 성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을 효율성을 높여서 자, 누구는 손해보지 않게끔 하겠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가 부쩍부쩍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거를요,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자, 아무리 자원이 이렇게 균형점에 이뤘다고 가정해보자.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고 치자. 불공평한, 뭐가 있다고요? 소득 분배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이거는 잘 사는 사람은 무진장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요, 무진장 못 산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요, 돈을 못 버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는요, 우리나라 상위 계층 1%가 대한민국의 토지의 60%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갖고 있으면 임대료 같은 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땅이 더 큰 땅을 계속 갖게 되는 겁니다. 땅이 또 다른 땅을 계속 낳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 땅을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배당 같은 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런 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임대료 받아요, 안 받아요? 무지막지한 임대료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불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겁니다. 뭔 커진다고요? 불로소득.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커지는데, 일요일 날 나가서 힘들게 일해도 기껏해야 월급 받는 게 200만 원, 100만 원이죠. 이런 사람들 계속 쭈그라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계속. 그래서 상당히 요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자원 효율적으로 배분됐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불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근로소득은 자꾸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좀 높여보겠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 있죠. 이걸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거를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능이라고요? 정치적 기능이다. 자, 이게 어쩐지 비슷한 용어 같지만 사실은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날을 뭐라고요?
자본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시장 경제 체계 있죠. 이런 것들은 자꾸 효율적으로 시장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를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요, 계획 경제를 통해서 자꾸 사람들마다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은 매우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예요?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거를요, 사회적 목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북한 같은 경우는 형평성을 중시하되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사회적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이따가 하겠지만 주택정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답을 하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 같은 거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보조에 그 공공임대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거 답을 하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그 시장 실패가 되는 이유들을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왜 저런 경우에 시장 실패가 되냐 좀 알아볼게요. 먼저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 한번 생각할게요. 독점, 과점. 다들 아는 거지만 어떤 지역에 공급자가 한 명 있다. 공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독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가격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 소비자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자,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방법은요, 물건을 1000개를 생산하는 방법이고, B라는 방법은요, 100개만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치자. 그러면 1000개 생산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 정도 했겠네요. 파는 금액은. 근데 물건을 조금 생산하게 되면, 자, 생산자가 얘들밖에 없죠? 그럼 시장에 물건이 마늘이 나와 있는 게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한 10,000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도 100만 원,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 되는 거죠? 파는 금액은 둘 다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둘 다 파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공급 독점자는 A라는 방법을 선택할까요? B로 선택할까요? 자,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만 생산하게 되면 얘네들은요, 어차피 파는 금액이 똑같죠? 똑같은데, 자, 얘네들은 그 조그만 생산하게 되면 사람도 10명 채용할 거 몇 개라고요? 몇 개가 아니라 1명 채용하면 되는 거죠? 맞죠? 자, 원재료도 10개 구입할 거 몇 개라고요? 1개만 구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각종 관리비도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과소 생산되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주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이것들은 보통 공장은 무진장 크게 지어놓고서 이렇게 생산은 조금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유유설비가 존재한다. 이것도 전부 다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다 넓은 의미의 시장 실패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규모의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생산량을 자꾸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규모의 경제라고 알아볼게요.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장기 생산 비용, 특히 이제 생산비가 절감되는, 장기 생산비가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를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건을 소량 구입해서 소량 판매하죠. 그러니까 조금 구입할 때는 좀 비싸게 구입할 겁니다. 근데 요 앞에 이마트 있어 없어요? 얘네들은 물건은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합니다. 대량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합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지나가다 수박을 한 통 구입한다. 그럼 10,000원이죠? 근데 여기 있는 거, 리아카 있는 거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팔고 가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농사 잘 지는 농부하고 선물 계약을 주로 합니다.
농작물이 자라기도 전에 미리 계약을 다 트는 겁니다. 한 포기당 10원씩 예를 들어. 그래서 농작물이 다 자라면 다 뜯어오는 겁니다. 노랑차 끌고 가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실제로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컨대 물건을 조금 살 때는 귀찮으니까 그냥 동네 편의점 가죠. 근데 조금만 많이 사려면 다 어디로 가요? 대형 마트로 가겠죠.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트는 여러 개 있지만 규모 때문에 결국은요 자연스럽게 독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이거를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규모 때문에 규모를 못 키우는 업체 있죠. 규모를 키우지 못한 업체는 자연스럽으로 도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규모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점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자연 독점이다 하는 겁니다. 독점의 피해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자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자 정부가 만든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가지의 특성을 가꾸는 재화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도로라든가 아니면요 이렇게 교량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공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도로라든가 교량 같은 거는요 자 이 그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자 도로를 이용하려고 서로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뭐 내가 여기 그 호평역까지 가는데 굳이 서로 막 싸울 필요 없죠. 함께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누구는 소비하고 누구 소비 못하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소비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사과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 먹는 거죠. 얘는 그게 아니랍니다. A가 소비하는데 B도 같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소비를 못하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한마디 얘기하면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비배제성이 있다집니다. 특히 이제 비배제성 때문에 자, 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무임승차다. 자, 내가 굳이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깔을 필요가 뭐 있냐? 다른 사람은 돈도 안 내고 막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무임승차가 뭐예요? 자, 이 도로 같은 거 누가 까는 거예요? 정부가 까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까는 걸요? 국도로 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까는 걸요? 지방도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 걷고 있는데 시청 직원이 가서 자, 당신 주민등록증 내보세요 한 거죠? 그랬더니 세금을 안 낸 겁니다. 지방세. 그러니까 너 여기 도로 걷지 마. 한다고 저 안 걷나요? 메롱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자, 이 그 도로 같은 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실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비배제성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내가 도로를 내 돈으로 깔았다고 치자. 그럼 남들은요. 돈도 안 내고 막 이용하는 걸 막기도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하러 내 돈으로 도로를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요.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무임승차의 문제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자, 사적 주체한테 맡기면 어떻다고요?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과소 생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금 갖다가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국방도 유지하고 치안도 유지하고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공공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엔 정부의 비대칭 알아볼게요. 정부의 비대칭은요.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예컨대 자, 뭐냐 하면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떠벌리면서 내 아파트는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파나요? 그냥 조용히 그냥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거래한 자들은 크게 손해봐야 안 봐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 있죠? 무슨 정보라고요?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정상 이상의 엄청난 초과임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비효율적인 자연 배분입니다. 누군 손해보고 이득 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는 뭐 불공평한 소득 분배까지 연결되지만 여기까지 할 때는 뭐라고요? 일종의 시장 실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다. 자, 외부 효과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과를 100개를 팔았다.
밖에 팔았는데 그러면 거래 당사자죠. 그런데 을이 이제 택배로 받아왔는데 5개가 썩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장 전화해서 5개 가져가라. 아니면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는 누구한테 손해 입혔으면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 다 해결됩니다. 알겠죠? 가격과 수량이 반영돼야 한대요? 다 반영되죠? 그죠? 이런 거는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요, 시장 내부 효과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알아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내부 기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네요? 하는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제3자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3자한테 어쨌거나 손해를 입혔어요.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차 끌고 가다가 지나가는 어떤 여자분을 넘어뜨려서 코를 깨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손해 입혀서 안 입혔어요? 그럼 당연히 보상해야 되죠.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상도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놔두면요, 누구는 손해보는 거죠? 누구는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인 정부가 누구라고요? 정부가 나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부가 나서서 어떻다고요? 해결하겠다는 걸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입표를 친 거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였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정부는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 이런 걸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완전 경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간단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와 관련돼서. 그리고 외부 효과와 관련돼서는요,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뭐라고요?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외부 효과는요, 크게 이제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외부 경제. 얘는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 이걸 다른 말로 정의 외부 효과. 얘를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제3자 있죠? 3자한테 손해를 입혔습니다. 뭘 입혔다고요? 손해. 자, 손실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데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이익을 줬다는 얘기죠? 그럼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대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군 손해보고 누구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항상 똑같은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강의 상류고 얘는 뭐라고요? 강의 하류인데 여기서 화학공장 하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화학공장 하다 보면 오염물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그 강에다 버려요, 안 버려요? 우리 아침에 설거지 했어요, 안 했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오셨나요? 예? 설거지하면 그 물이 결국은 또 어디로 수채구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로 가요? 결과적으로 또랑으로, 그 다음에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오염될 물질을 그럼 버리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도 생각 없이 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요 밑에서 양식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어 양식자가 있는데 이 사람 물고기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손해를 입혔어, 안 입혔어요? 입혔죠.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보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부의. 왜 보상 안 하나 볼까요? 양식업자가 쫓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사장 나와. 자, 너 때문에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물어내라. 그러면 얘가 순순히 물어주려고 하려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왜 공장은 나밖에 없냐? 다른 공장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걔들 때문에 죽을지 모르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네가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 화학을 알아요, 몰라요? 회나 뜰 줄 알지 화학을 어떻게 합니까? 그잖아요? 모르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 사람 한다는 얘기가 그럼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소송하려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몰려와서 농약 뿌려서 죽인 건 아니죠.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죽였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얘는요, 소송이 진행된다면요, 몇 년이 걸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죠? 누구 손해보고 얘들은 이득 볼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어쨌거나 누군가는 손해 입혔을 거 아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나서서 이런 데서 어쨌거나 여기서 누군가 손해 입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이 손해 입혔겠죠? 여기서 주택가가 손해 입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조세라든가 이런 거 잔뜩 부과하겠다. 아니면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켜서, 자, 이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손해나는 걸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청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니까 공장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요,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용도 지역지구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항상 똑같은 예. 여기가 이제 지저분한 주택가입니다. 딱 지저분하다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게 이 꼬맨 자국 있어 없어요? 자, 지저분한 주택가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여기는 들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오솔길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멋진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큰 가든을 차렸죠? 잘 차리면서, 자, 들어온 길이 없어서 자기 돈 들여서 도로도 딱 깔은 겁니다. 도로 깔았죠? 도로 딱 깔으니까 얘들이 교통이 편리해서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그리고 여기 가든 우장 크게 차린 거 아닙니까? 그죠? 공원도 안에다 큼직한 공원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들어온 입구가 지저분하니까 나무 같은 거 잘 심으니까 많이 심으니까 동네도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서 안 비겼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이 동네 아파트 가격 아니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서로 살려고 하니까 올라가겠죠? 상당한 이익을 줬네요. 근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익을 준 거예요? 장사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쩌거나 의도했건 간에 안 했던 간에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못 받고 있는 상태. 여기를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왜 못 받나 볼게요. 가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집값 문제가 오른 거죠? 쫓아가서 이장님, 나 때문에 집값 올랐으니까 오른 거 다 걷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님이 별 희한한 놈 다 보기나 이러겠죠? 누가 이놈아, 너 뭐 거기다 가든 차리하고 있냐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들한테 받아서는 해결돼야 한대요?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부가 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얘는 이득 보고 손해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정부 나서서 해결하는데 시청 직원이 가서 돈 달라고 한다 해서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왜 줍니까? 시청 직원이 돈 달라면 이놈도 희한한 놈이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정의 외부 효과는요, 잘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행위가요, 공공 다수한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죠? 주변한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한테 받아서 해결 안 되니까 이 남들한테 이익을 준 자들 있죠? 요 사람들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도로를 국가가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 대신 해주고 한 거니까 얘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주변에다가 좋은 일 해준 거죠? 주변에 공공 다수의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논리 자체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상을 안 한 자들한테 조세라든가 부담금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고, 남한테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못 받는 경우 있죠? 근데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거는요, 공공 다수의 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분들한테요, 보조금 지급하겠다. 뭐라고요? 감면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암기하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따지고 하면은요,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걸 괜히 따지고 하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묻지도 말고, 뭐라고요? 따지도 말고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요 세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자, 청소부대다. 무슨 부대라고요? 청소부대다. 청소부대. 이렇게.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과소생산됩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과소생산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요? 과대생산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왜 과소생산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묻지도 말고 뭐라고요? 따지도 말고 그냥 과소생산대. 하시면 돼요. 자꾸 이런 거 자꾸 자세히 하려고 하면 다칩니다. 다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과소생산된다. 해주면 돼요. 지금 따질 게 뭐 있습니까? 따져도 아무 중개활동하는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민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청소부대다. 자, 이거 왜 과소생산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말 너의 피부니, 정피부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 뭐라고요? 너의 피부니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 정피부과 해주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정피부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는요, 휨피 현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의 외부효과는 뭐라고요? 님비 현상 관련됐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실전에서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의고사에서 가끔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얘는요, 정사편. 자, 그러니까 우리 19세 이상 영화 보면은 자, 이 정사편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 나오는 느끼한 주인공 이름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부삽입니다. 뭐라고요? 부삽이다. 자, 정사편에 나오는 느끼한 애 이름이 뭐라고요? 부삽이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항상 사회 전체적인 바람직한 측면 있죠?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회 전체적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굳이 쓰자면, 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는 커요, 작아요? 크다. 사적 편익보다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나 딱 중심 잡으셔야 돼요. 딱 뭘 잡아야 하고요? 딱 중심 딱 잡아놓으면, 자, 비용은 좀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뭐는 거꾸로 하고요? 비용은 거꾸로 이렇게 딱.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 작다고요? 사적 비용보다는 작다. 이렇게 거꾸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부삽이라고 했죠? 부삽이는요,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딱 중심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는 크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 묻지 말라고 했죠? 묻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 그래서 항상 중심 딱 잡으세요. 뭘 잡으라고요? 중심 딱 잡았죠? 그러면 편익은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편익은. 자, 어디 갔어요?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사적 편익보다는 거꾸로 했네요. 자, 작다. 이렇게. 이게 작죠? 이렇게. 이거 거꾸로 해주면 되죠? 그래, 항상 중심 딱 잡으시면 됩니다. 정사편,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삽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거꾸로 해주면 돼요. 알겠죠? 많이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암기하세요.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개입의 어떤 근거 있죠? 개입의 이유, 이런 측면을 얘기했고.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이러한 정책 수단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책 수단. 그래서 이 정책 수단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수단은요, 크게 이렇게 이용 과정에서 이걸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용 규제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유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이럴 경우는요,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으라 할 수 있죠. 허가제, 인가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공장 차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공장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 지역 지구제라든가 이런 답을 하고요. 이용상 규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용상 규제.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개입이라고 있는데, 직접적 개입은요, 그야말로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땅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항만도 건설하고, 도시도 건설하고, 재개발도 하고 할 수 있죠. 아파트 지어 팔기도 하고, 임대도 할 수 있죠. 답을 하고요. 직접적 개입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은 문제 나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간접적 개입이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간접적 개입은요, 보통 이제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맞죠? 시장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로 이제 사이드에서 조세나 금융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런 데는 니네들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세금 왕창 부과하겠다. 이렇게 개입하는 겁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하더라. 요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한다. 요 네 가지. 맨 먼저 보조금입니다. 뭐라고요? 보조금. 요거는요, 조세수단. 얘는요, 금융수단. 그 다음에요, 부담금. 요 네 가지. 자, 이게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하더라. 그리고 굳이 하나 정도 더 한다면 각종 행정적 행정적 지원 같은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등기제도라든가 지적대조 이런 걸 보다 보완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죠? 이런 거 답을 하고요. 예, 간접적 개입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볼게요.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이런 게 이제 개입의 근거입니다. 아시죠? 개입의 근거인데, 자, 1번에 토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라든가 투기 같은 게 생기면요,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주택 문제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 때문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있죠? 여기도 전부 다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개발 부담금의 부과는요, 자, 맨 오른쪽 볼게요. 저기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개입하려고 하는 근거가 아니라 개입의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입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개입의 근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요, 5번에 있어야 돼요. 몇 번이라고요? 5번. 무슨 얘기 하겠나요? 이거 많이 틀렸는데, 개발 부담 부과하는 것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죠? 개입의 정책 수단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른쪽 볼게요. 9번에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자,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시장에서는요, 시장 실패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별주택이 불량화는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 일종의 외부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시장은요,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거는 네 번째는요, 왕정 경쟁이 되기 위한 요건이지, 이거는요, 개입의 근거가 아닙니다.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의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그 내용이지, 이거는요,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했어야 됩니다. 5번에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주택이 부족하고 그러면 집 살 돈 없는 사람 못 사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1번 볼게요. 11번. 자, 부동산 정책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저런 걸요,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다 아니면 근거다 해줍니다. 1번 볼게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자, 부의 외부 효과의 방지와 공공재의 공급 등이 있다. 맞는 거죠? 이런 거 다 개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번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 이걸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는 거죠. 불완전한 정보라든가 공급의 비탄력성,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 공급의 시차로 인하여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개입에 다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토지를요,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주의제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정부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혹은 편의를 위하여 공공재인, 도로라든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도 하고 있죠. 맞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공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공재는요,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자, 경합성과 배제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자, 무임승차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해줘야 돼요. 1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불안정 경쟁의 대표적인 게 독점 과점입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침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겠죠. 맞는 거고, 공공재와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침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맞는 거고, 토지용 규제는요, 저기 오른쪽 볼게요. 토지용 규제는요, 토지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규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토지용 규제라는 겁니다. 토지용 규제는 토지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죠. 그런 걸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각종 인허가제 이런 걸 얘기합니다. 4번에 볼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이걸 뭐라고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무슨 실패라고요? 정부 실패. 정부가 시장 실패 해결하려고 개입했더니 실패가 더 커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정부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불안전하다, 이걸요 정보의 비대칭이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나타난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정보가 불안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5번 틀렸네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15번. 공공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재는요, 그 속성상 시장에서 무임승차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공공재의 문제는요, 시장 실패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공공재가 가지고는 경합성과 배제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비경합성과 뭐라고요? 비배제성,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공공재는요, 그 속성상 정부의 그 재정이라든가 기금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시장 기능에 맞게 되니까 도로라든가 교량 같은 거 깔려고 안 깔려고 해? 설치하지 않으려니까 정부가 세금 같은 거 가지고 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긴다면 사회에서 필요로 항량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죠. 과소 생산됩니다. 잘 관리된 공원 등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죠.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라든가, 밤에 몰래 가서 농약 뿌려서 죽인 겁니까? 그럼 얘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고 경찰이 신고하게 되면 수사해서 잡아내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이죠. 이거를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아니라 정말 너의 피분이 했죠. 그러니까 핀피 현상 해줘야 돼요. 무슨 현상이라고요? 핀피 현상. 자,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2번 답하면 돼요. 핀피가 뭐예요? 그러면 그 밑에 써 있을 겁니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3번 볼게요.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된다. 인근 지역에 이마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이것도 일종의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읽어볼게요.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자, 얘는 시설의 경우에 정부가 막 개발 부담 같은 거 하려고 안 하려고 해? 하려고 하죠. 그리고 아니면 폐수 방지시설 같은 거 하게끔 막 유도하겠죠. 그러면 사회 전체로 비용은 커져요, 작아져요? 더 커질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자, 읽어볼게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에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정부에서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발생해 와네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 한복판에 연탄공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탄공장은 주변에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면은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외부 효과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읽어볼게요.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지역 간에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이 비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19번 보겠습니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 있죠.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동식물이 살아가는 어떤 공원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뀝니다. 그러면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외부 경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외부 경제가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맞아요. 이번에 볼게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얘네들은 이 남한테 피해를 입힌 자들한테 조세라든가 부담금 부과할 수 있죠. 이렇게 해결합니다. 읽어볼게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 부과라든가 각종 규제 있죠. 지역 지구제 이런 걸 통해서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맞고 세 번째 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얘네들은요 비용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누릴 수 있죠. 이런 걸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밑줄 쳐볼게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밑줄 쳤죠? 이걸 그 밑에다가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문외의 거라고요? 정의 효과. 자 보세요. 정사편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 크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과소생산돼요? 과대생산돼요? 과소생산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 시장에 맡길 경우에 사회적으로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이 아니라 과소 생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소 생산된다. 그래서 4번 틀렸네요. 토지용 행위에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요. 토지용 규제의 명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지역 지구제 같은 거에 명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1번 볼게요.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무슨 개소리 하고 있네요. 자, 어제거나 그에 대한 그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합니다. 뭘 안 하는 거라고요? 보상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보상, 대가 이런 걸 하지 않은 거죠. 그런 거지.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요. 자, 2번 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는요. 이상한 소리 하면 딱 질색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을 초래한다. 정말 너의 피부니 했죠? 핀피 현상을 초래한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부의 외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다. 이거는 경제학에서 이런 제도 외에도 배출권 거래 제도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아, 그런 것도 하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거 외에도 뭐가 있다고요? 배출권 제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되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지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 배출권 거래 제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라고요?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할 수 있죠. 이렇게 개입하는 겁니다. 얘는 돈을 주면서 개입하는 겁니다. 얘는 각종 규제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얘는 뭐라고요? 돈을 주면서 개입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자, 5번째 볼게요. 공장이 설립된 인근 지역에서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하여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뭐 이렇게 많습니까? 23번 볼게요. 어떤 주거 지역에서 한 단독주택의 주인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담장을 철거했죠. 그러니까 어디 주변에 이익을 줘야 안 줘요? 아, 주변에 뭐 화단도 깨끗이 꾸며놓은 걸 담을 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경치가 좋아졌겠네요. 환경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동네가 깨끗한 동네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런 동네의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니까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도 많아질 수 있고.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이걸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담장을 철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돈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일종의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주변 주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럼 1번 볼게요. 주변 지역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하여 주택의 수요가 좌측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우측 이동하겠네요. 우측 이동하면서 거래는 많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주택 가치는요 상승하지만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볼게요. 이 지역은 이거는 정의 외부과죠.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커요? 사적 편익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거 맞네요. 이거 맞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이런 지역에 현재 외부 형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대 생산되는 게 아니라 정소라고 했죠. 과소 생산됩니다. 과소 생산된다 해줘야 돼요. 외부 형제는요 시장 실패이므로 이를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얘는요 강력히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개입하는 겁니다. 지역 지구제 이런 걸 규제한다고 하는 거지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고 이런 거는 규제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돈을 주면서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둘 다 시장 실패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규제하는 거죠. 조세라든가 지역 지구제 같은 걸 통해서 공장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규제하는 거고 이런 거는요 규제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개입은 분명히 개입하는데 돈을 주면서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외부 경제는요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이므로 여기까지 맞는 겁니다. 이는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개입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규제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